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인 종목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너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도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고민인 종목들 상담 가능하시고요. 샵 0082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종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나 문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라젠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 속보를 봤는데 신라젠이 상패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20일 날 이제 또 결정이 나는데 개선 기간 뭐 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패를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상패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동안 좀 오랜 기간 한 16만 명 정도가 신라젠을 보유를 하고 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결국은 또 상장 폐지가 됐고, 관련 종목들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텐데, 뭐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제약바이오들 이런 여파로 좀 안 좋은 흐름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찌됐든 뭐 기존의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분명히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또 내일장은 열리니까 또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내일장 기다리면서 일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시간은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 3개를 뽑아봤는데요. 리튬 인산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도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요번에 이제 2차 전지 작년, 재작년부터 좀 부각이 되면서 한 번씩 시장에서 좀 들렸던 그런 뭐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리튬 인산철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소재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이미 뭐 이쪽으로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테슬라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배터리를 계속 생산하는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SM랩이라는 벤처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회사에서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 그 신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뭐 밀집도가 뭐 3배 정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뭐 성능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2차 전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튬 인산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다 해서 일단 리튬 인산철 키워드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오늘 장중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유가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방송, 그러니까 서울경제TV 애청하시는 분들이나 뭐 제가 했던 방송들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유가 관련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요번에 팬데믹 사태 겪으면서 2020년도에 마이너스를 갔다 왔죠. 마이너스 갔다가 한 24달러 정도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75불까지는 올해 안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는 뭐 한 85불 정도까지 갈 것 같다. 근데 일단 75불 정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75달러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75불 돌파하면서 85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딱 고점으로 조정이 쫙 내려왔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유가가 85달러 선까지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죠. 거기다가 영국과 캐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에다가 이제 무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뭐 군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방까지 이렇게 진입을 했다 이런 뉴스는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뭐 GSE라든지 이런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도 유럽으로 가는 거, 우크라이나를 나토에서 지원하지 마라라는 부분 때문에 뭐 가스 밸브도 잠궈가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가스 가격도 급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가스 관련주들도 또 상승 급등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이 이슈가 뭐 사라지는 부분이 아니라 좀 고착되어 가고 있고 갈등이 좀 더 깊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뭐 한국 석유가 이제 뭐 갑자기 뭐 오늘 장중에 상한가도 들어갔었고요. 뭐 중앙 에너비스 또 급등 나오고 흥구석유, SH에너지, 화학 뭐 이런 부분들 그동안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 상승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제 중앙 에너비스가 한 15% 정도 급등할 때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장중에 뭐 이렇게 이제 요 이야기를 듣고 뭐 흥구석유를 공략하던 뭐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제가 이제 어떤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공략하셨다라면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또 반짝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장중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섹터가 갑자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대부분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빨리 캐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2주연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시면 그 링크가 이렇게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신다면 뭐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전기전자라고 했는데 반도체 뭐 섹터뿐만이 아니라 뭐 PCB라든지 MLCC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흐름들이 나왔고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대응주인데 4%가 급등을 했었고 장중에 한 5%까지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주 중에 이제 소형주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있죠. 프로텍이라고 있는데 프로텍도 오늘 한 8% 정도 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SDI 이거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오늘 청량 이제 흥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요 기존에 이제 배터리 3사 관련주들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왔고 좀 강하게 나왔죠. 삼성 SDI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또 한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수급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워낙 장이 안 좋아서 사실 뭐 대단하게 수급이 쏠렸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없는 와중에 그나마 밥벌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올라준 종목들이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튬 인산철 관련주인 뭐 SB 인베스먼트 오늘 급등했다 음봉으로 밀렸죠. 뭐 DSC 인베스먼트나 그리고 이제 뭐 파워넷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오늘 움직여줬는데 제 생각에 뭐 요 종목들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는 뭐 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국제유가 관련주는 아무래도 이 WTI 국제유가의 흐름을 좀 잘 봐야겠죠. 신고가 저는 85불 경신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산유국들이 오펙 플러스가 있죠. 여기서 생산을 갖다가 갑자기 또 늘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유가 관련주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유가가 이제 뭐 100불까지 올라갈 거야라는 이런 자기만의 어떤 분석 방법이나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단발성으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다. 시장이 또 뭐 너무 나쁘지 않다라면 이런 쪽이 이제 계속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지금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익을 줄 때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승세는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펙 플러스에서 언제든지 또 이런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급작스럽게 나올 경우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해 두시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리튬 인산철은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 이제 창투사들이 움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랩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창투사들에게 투자를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지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갭 떴다 뭐 밀렸지만 뭐 며칠 조정받고 또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잘 지켜보시고 전기전자 섹터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보다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 도너 리포트에도 들어가 있죠. 심택이라는 기업 우상향 흐름 잘 나오고 오늘도 뭐 흐름이 좋았는데 시장 결국 이렇게 이제 저점을 깨면서 밀려 내려가는 바람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렇게 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하시는 게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샵 0082로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좋고요. 전화 02-3153-2642 준비되어 있으니까 1위로 전화 주셔가지고 보유하신 종목들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샵 0082로 도너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추첨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체험방 뭐 단타도 하고 있고 조만간 뭐 수익을 또 하나 더 내든지 아니면 손절이 될 것 같은 종목이 있는데 뭐 참여하신다면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첫 번째 상담 종목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네네. 이마트 주식을 갖고 있는데 거래량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 달 전 저점이 오늘의 종가하고 같더라고요. 한 달 전에 저점요? 예. 그렇죠. 이제 전저점이라고 하죠, 보통. 예. 예, 지금 뭐 거의 종가가 살짝 이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내려갈 수 있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네. 현재 20%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는 살 생각은 없는데 네.
그리고 뭐 한 3, 4개월은 무난히 저는 들고 갈 수 있거든요. 3, 4개월 정도요? 아니 6개월도 들고 갈 수는 있습니다. 상관은 없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제가 산 가격이 옳는가 올 수 있는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이유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유통업계가 너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이 있나 없나 참 예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고민이시죠. 선생님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이시고 비중은 한 20% 되시고요. 예. 원래 17만 원이었는데 네네. 17만 원에 10%를 사고 또 10%는 또 한 10% 내려갔을 때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15만 원에 살 때도 참 내가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반신반의하면서 이걸 샀다는 게 참 요즘에는 저를 일단 나몰아주고 싶을 만큼. 주식을 매수를 할 때요. 예. 내려갈 때 산다라는 것은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마트라는 기업을 매수를 하신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타이밍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약간 생각이 들고요. 그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내린다라고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뭐 선생님 내려올 때 저 싸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 저는 잘 하시고 계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좀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종목이 이제 내려가는 게 멈추고 올라갈 때 딱 사면 제일 좋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내려오는 종목이 반등이 이제 쫙 나오는 시점, 저점에 딱 매수를 하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저점을 갖다가 완벽하게 잡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런 시점에서부터 내려갈 때 분할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은 뭐 선생님 평단이 16만 원이다, 그죠? 네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긴 올라올 건데 선생님 매수가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그 누구도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문제일 거예요.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딱 봐서는요. 예. 일단 차트적인 분석인데 지금 요렇게 이제 추세가 잡혀가지고 트렌드를 요렇게 내리막길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서.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지금 평행한 선 안에서의 주가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저항받고 요 내려가면서 이제 요렇게 딱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이제 또 반등이 나와서 요렇게 하나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뭐 굉장히 더 안 좋아져 갖고 이렇게 더 빠지는 흐름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 지지라인 구간을 살펴보면 한 13만 5천 원 정도가 이마트는 지지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앞에 보면 2019년도에도 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13만 5천 원 정도에서 더 못 올라가고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밀린 자리는 무언가 어떤 저항을 받아서 주가가 밑으로 빠진 거다, 그죠? 그러면 이런 구간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또 움직이다가 올라왔는데 13만 5천 원 또 못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 그죠? 그러면 이 13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 부근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이런 가격대를 딱 돌파를 해주고 그때부터 쫙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 가격대는 지지 라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저항을 받고 계속 매물이 쌓였을 텐데 그 가격대를 이제 뚫어줬기 때문에 뚫어주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런 가격대부터가 실질적으로는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3만 5천 원에서 13만 한 3천 원 구간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더 싸게 산다 생각을 해서 요 밴드대 안으로 13만 5천 원에서 12만 원, 10만 원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려고 대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요 종목이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마트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뭐 최근으로 얘기를 하면 뭐 방역 패스가 되느냐 못 되느냐 아주 최근에 뭐 그런 그렇죠. 문제도 영향을 작게는 미쳤을 테고 네. 그 이후로 그 이전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라든가 그 외에도 뭐 조그만 것들이 조금 있대요. 그 외에도. 그렇죠. 이제 뭐 사실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뭐 리오프닝 해서 작년부터 이제 결국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 다시 마트 사람들 가서 뭐 시식 코너도 먹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편의 시설들 다 이용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는 항상 선반영돼요. 그래서 2020년도 팬데믹 터지고 나서 주가 바닥에 있다가 그래 결국 이거 이제 없어지겠네 하는 부분들이 생겼고 백신이라는 게 언제 딱 나왔냐면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1월부터 미국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저점에서 이마트를 매수를 했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백신이 이제 나왔네 11월 달에 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한 단계 더 확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횡보를 하다가 기간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 갑자기 이제 그 델타 변이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변종이 나오면서 이거 좀 심각하다. 굉장히 확산세가 가파르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때부터 여행 관련주들부터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리오프닝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그 전에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올랐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상으로 될 거야라는 항공주들부터 해서 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마트가 이제 밀려 내려온 거는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것도 결국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트리거가 돼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건데 결국은 시장이 빠져서 이마트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자리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선생님 생각하실 때 코로나는 결국 사라질 거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네네.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돼서 감기처럼 지나가는 게 되고 우리 이제 치료제도 나왔으니까 치료제 감기 걸렸을 때 약 먹고 낫듯이 그렇게 이제 일상화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거잖아요. 방역 패스 없이도 뭐 마트에 갈 수 있고 백화점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올 거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결국 이마트는 자기의 그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예. 네. 저는 주식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을 분들은 잦은 매매라는 거는 저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서 네네. 그냥 한번 매매를 하고 이마트라는 주식은 좀 믿음이 가고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시대와 역행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역행하는데도 그냥 또 10%를 처음부터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또 이렇게 잘못돼서 오늘 또 큰 도움을 받는다 싶습니다. 선생님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시면요. 예. 제 생각에는 나중에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12만 원까지 만약 내려오면요. 예.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예. 왜냐하면 선생님 혹시 기업 분석은 좀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예, 뭐 조금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네.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그럼요. 개인들이 돈을 뭐 딸 수 있는 방법은 잘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잦은 매매를 절대로 하지 않고 네네. 이제 계획적으로 내려가면 얼마 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럼 선생님 종목 선택은 잘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셨고. 그러면 12만 원대 정도 선생님이 생각하신 라인이 그 정도라면 저 이렇게 한번 뭐 거기서 한
5%라도 이렇게 사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일단은 선생님 비중이 한 10%셨으면 제가 한 13만 원부터 일단 분할로 5%씩 나눠가지고 13만 원, 뭐 12만 아니 5천 원, 선생님, 저는 12만 원. 현금을 현재 50% 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선생님 예,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잘 이렇게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예, 굉장히 이제 초보자로서는 치밀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이제 뭐 돈을 잃어버린 건 없습니다. 네, 뭐 그러면 6개월. 선생님 12만 원 왔을 때는요. 만약에 12만 원까지 내려오면요. 정말 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때는 예. 선생님이 보유한 현금을 갖다 그때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10% 정도 더 얹어볼까요? 네, 10%는 20%더 사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평단 확 낮추시고 매수가 평단 위로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을 갖다가 다시 20%, 30%로 낮춰서 그다음부터는 쭉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 한 1년 정도 두시면요. 선생님 수익 예.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예. 2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기회가 올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예. 금리 인상 시점이기 때문에 증시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싸게 충분히 비중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마트 기업 실적이 연간 뭐 3,500억, 그다음에 내년 지금 예상되는 실적은 5천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은 한 5조 정도는 충분히 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매수하신 지금 가격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기만 해도 올라올 거고 아래서 비중을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하신다라면 그때는 추후에 수익을 크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한번 본전가 이상으로 좀 가져가봐도 되네요. 네네 16만 원 이상 그러면 충분히 제가- 올라가요, 선생님. 예, 현금도 주식이라는 그런 말을 참 마음에 많이 새기고 네네. 한 것이 이번에 참 잘한 것이네요. 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 생각에는 뭐 한두 달 안에 분명히 선생님이 크게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한 12만 원 정도 요까지 내려오면 좀 과감하게 투자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큐라크. 큐라클요. 예, 큐라클. 예. 네, 큐라클. 매수가랑 평단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8,250원, 예. 28,250원. 예, 비중은 20%예. 20%. 네. 이 종목 왜 사셨어요? 아니, 그냥 아는 지인분이 타락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지금 한 30 몇 프로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이게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죠? 예. 일단 대응 시점은 좀 놓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모세혈관 기능장애, 혈관 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회사고 일단 뭐 저런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뭐 조만간 뭐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이제 급한 돈은 아니시죠? 예, 그래서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를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언제쯤 빠져나와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예. 지금 단계에서는 선생님 추가 매수를 좀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내리막길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또 저점 깼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딱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손절해야 되나 딱 요거고요. 추가 매수는 제 생각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냐면 내려가던 게 어느 날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그재그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걸 제가 뭐 기업 내용은 뭐 잘 모르는데 일단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 기술력은 일단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요거 선생님 어떻게 손절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요대로 한번 그냥 쭉 보유했다가 나중에 추세 전환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겠어요?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느 선에서 손질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내일 반등 안 나오면 손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 급락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장이 좋지 않을 거고 종목들마다 다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뭐 시장을 생각해서 뭐 손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기준을 잡아 드린다면 오늘 저점 자리 있죠. 18,700원짜리인데 여기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이렇게 기준을 일단 잡아 놓으시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손실 폭도 크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버텨보시는 것도. 근데 기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기에는 좀 저는 손절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근데 손질을 해도 지금 오늘이 18,850원 아닙니까? 예. 내일은 이보다 또 내려간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또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올라주면 좋지만 올라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이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거래량이 좀 터져야 돼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뭐 한 거래대금 한 30억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에 이제 뭐 거래량이 뭐 12만 주, 뭐 1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뭐 한 4, 50만 주 확 나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장대 양봉 하나 뽑아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뭔가 이 추세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오면 제 생각에는 정리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뭐 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뭐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손실 폭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일단 뭐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손절도 하나의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알려드렸던 18,700원 기준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고 정말 손절 못하겠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저한테 뭐 매일 물어보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큐라클 추세 전환했나요? 큐라클 추세 전환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거래량이 한번 딱 터지고 장대 양봉 나오면 그때부터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손절만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네,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어느 타임에 손절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모른답니다. 18,700원 주가가 그 아래로 딱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손절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게 기준입니다, 선생님. 어느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손절했을 때 내일 반등 나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요. 손절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그냥 가격을 잡아놓고 그걸 그냥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똑같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건데 그게 뭐 그렇게만 생각해갖고 주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기준 딱 잡아놓고 그렇게 가는 거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뭐 좀 전에 이마트 상담했던 것처럼 가치 대비해서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망하지 않을 회사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큐라클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언제 이 종목이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잘 돼가지고 뭐 부각이 돼서 올라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다라고 하면 뭐 좀 뭐 시간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일어나 봐야 그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 잡고 대응 좀 한다 생각하시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700원 요거 기억하셔갖고 한번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 18,700원 얘기 안 깨지고 가면은
조금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이. 이 가격 안 깨지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선생님. 올라오는 아. 거니까 주가가. 예.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수고하세요.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 네, 삼천당 제약. 네, 삼천당 제약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59,300원에 10%요. 59,300원. 아하. 자, 비중은 그래도 선생님 많지는 않으시니까 다행인데 삼천당 제약 뭐 보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작년에 주식 잘 모를 때 처음 들어와가지고 권유 받아서 샀던 거라서 이게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자, 삼천당 제약 그러면 이제 좀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이게 뭐 어떤 회사고 뭐 어떤 재료가 있고 이런 거는 저기 한번 찾아보셨어요, 선생님? 네. 예. 그럼 요거 안약. 네, 안약 쪽이고 그다음에요. 뭐 그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안약 관련해 가지고 좀 시세가 좀 예전에 크게 나왔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요 지금 1월쯤 해갖고 이제 나온 기사 보면 뭐 해외 뭐 이렇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보이는데 네네. 아마 삼천당 제약도 관련해서 막 이슈들이 좀 있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앞에 보면 뭐 제약바이오 한참 다 시세가 터질 때니까 뭐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해외 파트너사와 경구용 코로나 백신 협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경구용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먹는 백신을 얘기를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세가 좀 대단하게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뭐 많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근데 아까도 좀 전에 상담했던 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시장이 밀리면 계속 밀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밀려 내려갈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뭐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 3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조정은 좀 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는데 아이고 작년에 좀 적자가 나오면서 적자 전환을 했다 그죠? 뭐 회사는 별 문제가 전혀 없어요. 뭐 현금성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고 작년에 이제 뭐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한다고 뭐 이렇게 아니면 백신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뭐 돈을 써서 적자인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적자로 좀 전환한 부분이 올해 만약 흑자로 돌아서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 요거 뭐 주가 반등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갔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의 어떤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신약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찾아보셨어요, 선생님? 이슈는 네. 간간히 나오긴 하던데 네네. 주가에는 영향을 전혀 못 미치더라고요.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친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은 비중 축소를 하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렇죠. 5만 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또 좀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이렇게 지수 빠지면서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선생님 손절 이 참 회사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 이런 그 제약 바이오들의 어떤 뭐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올랐던 종목들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이 정도로 뭐 제약 바이오의 엄청난 모멘텀이 다시 오려고 하면 뭐 새로운 또 전염병이 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 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선생님 생각할 때 15,000원 부근에서는 여기가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45,000원이요? 35,000원. 35,000원. 35,000원쯤 오면 반등이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거기서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면 좀 손실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올 때요, 선생님. 네. 47,500원을 만약에 넘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그런데 47,500원 못 넘어서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아래로 꺾이는 그림이 나온다 하면 좀 손실폭 줄여서 빠져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35,000원 뭐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등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전환은 아닐 거예요. 그냥 반등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정리 관점 대략 뭐 한 45,000원 아래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뭐 그쯤 해서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힘내시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보내주신 분들 중에 5분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권 받으시고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시장도 안 좋은데 뭐 커피값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단타도 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그럼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자 상담이네요. 현대 롯데 문의를 주셨고, 매수가가 22,400원, 그리고 비중이 10% 정도 되시네요. 자, 22,40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내려가던 종목이 이렇게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려가던 종목이 반등이 나오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아래로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도 현대로템은 완만하게 좀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일단 아직은 추세적인 가격대를 이탈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이게 지금 21선 부근 그리고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게 시장이 그냥 좀 무난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횡보하는 장이라든지 뭐 약하게 상승한다든지 뭐 이런 장이라면 뭐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조정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은 생각을 해두시고요. 24,000원이라는 가격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상승 흐름이 대단하게 나왔다가 지금 저점을 잡고 돌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요 지금 보면 그동안 이제 위에서 고가놀이를 할 때 이런 구간들이 다 이제 저항이 되는 구간입니다. 23,000원이. 그래서 요 저항을 뚫어내주고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보이는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추세는 일단 위로 잡아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조정을 그럼 어디까지 주고 다시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일단 깨지게 되면 추세적인 전환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4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잠시 종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다가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나 종목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한번 공략을 다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원 뭐 이 좀 손실폭이 너무 크다 싶으시면요. 좀 위에 잡아도 되는데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안 좋으면 한번 훅 밀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반등 때 비중 줄이고 다시 10%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일단은 추세적인 전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2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지금 보면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추세대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뭐 시장이 좋던 말던 이 종목이 시가 상승해서 양봉 뽑아준다라면 이대로 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00원 아마 요 다음번 돌파 시도 나올 때는 뚫어내지 않겠나 싶고요. 사실 뭐 그렇게 강하게 막 급등이 막 나오고 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난하게 저점 잡고 이렇게 좀 돌리는 흐름으로 가면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뭐 그렇게 뭐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흐름이 잘 잡혀 있는 종목이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저항권을 돌파해내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비중을 더 늘려도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었네요. 내려오면 늘리세요. 한 2만 원 왔는데 추가 매수해봤다가 거기서 반등 안 주고 그냥 쭉 밀린다 싶으면 그때 가서 손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문자네요. 자, 상아프론테크 보자. 51,000원에 10% 비중이신데요. 51,000원? 51,000원인데 10% 비중이신데 수익 내고도 매도를 못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와, 51,000원에서 수익권이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이 나셨는데, 그죠? 이렇게 지금 한 50% 정도가 수익이 났는데 이걸 못 챙기셨어요. 뭐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 팔았어도 20% 수익이고 여기서 팔았어도 10% 수익인데 뭐 이해는 됩니다만 수익이 크게 났다가 이게 좀 내려오면 다시 좀 반등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고점에서 내가 수익금이 얼마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 수익금이 좀 떨어지면 뭔가 돈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뭐 더 떨어지면 뭐 또 그만큼 또 더 못 팔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요거는 정말 아쉽네요. 뭐 투자금이라도 지키셨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나 저제나 하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한프로테크 지금 추세적으로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고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도 못 지켜냈어요. 이날 거래량 이래 터졌는데 요 구간을 좀 지켜줬었으면 좀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상하프론테크가 이제 팬데믹 때부터 이렇게 상승했던 요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좀 기간 조정을 거쳤던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지지 저항 자리가 거의 맞물려 있는 그런 위치까지 좀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준다 해도 저는 추세 전환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 실적적인 부분도 사실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일단 요 지금 보이시는 요 구간대 가장 이제 그 횡보하면서 만들어진 강한 뭐 가격대 공방이 일어났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하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최저점 손절? 뭐 그래도 선생님 수익권에서 손실권은 왔지만 손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요. 10%, 12% 지금 한 선생님이 내일 만약에 급락해서 출발했는데 손절을 했다고 해도 한 15% 정도로 손절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릴 텐데 위에서 수익 날 때도 못 팔았는데 손절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44,0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탈 시 손절 의견 드릴 테니까 수익 났던 거 정말 아쉽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냥 내가 버텨내서 수익권까지 다시 올라오길 기다리겠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실이 지금은 뭐 10%, 15%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손절 이 가격대 못하게 되면 20%, 30%도 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투자금이라도 지키는 선에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셨으면 참 좋았는데 수익이 정말 크게 났는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적으로 수익이 이제 크게 났는데 밀리는 경우에 못 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일단 뭐 버텨보는 거 뭐 추세적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매수가를 위협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좀 투자금은 지키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포스코 강판요. 포스코 강판. 네. 네, 이 종목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62,800원요. 비중은요? 11%요. 62,800원에 11%. 네. 이거 지금 뭐 거의 매수가 올랑말랑 하면서 또 빠지네요. 그죠? 네. 자, 일단 포스코 네. 강판은 59,900원을 이탈하면 네.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20% 정도 되는데 선생님 손실 보기는 싫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뭐 제가 누구나 네. 다 손실 보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식을 딱 시작을 하셨을 때는 네. 손실에 대한 부분도 좀 각오가 돼 있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네. 종목이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란 걸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손실폭은 좀 생각을 해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네. 지금 한 10% 투자했는데 20% 손절을 하게 되면 전체 네. 투자금에서는 2% 손절이거든요. 그러면 네네. 금액적으로는 숫자는 막 크게 보일지 몰라도 일단 그렇게 손절을 못할 정도의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안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요 가격대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59,900원. 네. 이게 지금 시세가 엄청나게 난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조정은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요 앞에 전고점 자리라든지 이런 구간까지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돌파를 한 건 아니고 지금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추세 전환을 하는 흐름의 눌림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찌됐든 추세적으로는 이 최근에 만들어진 최저점 자리 요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내리막길을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온 것만큼 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긍정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많이는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조정을 막 급격하게 받는 게 아니라 뭐 좀 보면 그렇게 막
빠르게 빠지지도 않고 막 좀 올랐다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요거 자체는 일단 실적이 네. 포스코 강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보면 네. 작년에 이제 3분기까지 해서 1,100억 이제 이 철강 관련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늘어난 종목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네. 올해도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피크아웃이었냐 이런 얘기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거거든요. 그런데 뭐 못해도 뭐 1,000억 정도 뭐 3분기까지 1,100억이었으니까 4분기까지 하면 뭐 충분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분기 실적을 봐도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4분기 우리가 유출을 할 때 추세적인 관점에서 4분기 더 좋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4분기 결산 나오는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00억 가까이 나온다든지 1,800억 정도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시가총액 3,300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위로 크게 슈팅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관점 때문에 아마 이게 실적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버텨내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 이런 실적을 그냥 믿고 내가 끌고 가겠다 하면 네. 뭐 밑에서 더 사는 전략이 오히려 좋겠지만은 네. 그래도 선생님이 일단 한번 뭐 시장도 지금 안 좋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손절을 가격대 딱 잡고 내가 보겠다 하면 51,000원, 59,900원 요 가격 딱 이탈 안 하면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 가격만 지켜내라 하고 지켜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목표가는 뭐 실적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전망치가 좀 중요해요. 피크아웃이 아니다라고 해서 뭐 800억 뭐 피크아웃이다 해도 한 800억에서 그러니까 뭐 최고치를 찍었던 그 실적 대비해서 뭐 7, 80% 정도만 해준다 해도 주가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빠질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갖고 시장 한번 훅 빠지면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뭐 59,900원 이탈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실적 장세 그 뒤에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이 나중에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저평가되었다 하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싶어요. 다만 뭐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국 시장 괜찮아지면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나는 시장이 뭐 얼마나 빠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59,900원 정도는 내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한번 이 종목을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채팅으로 이제 한번 종목을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채팅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계신데요. 박항님이 뭐 귀여운 애기들 저한테 얘기하신 건 아니죠? 자, 채팅에서 이제 세방 물어보셨는데 세방 한번 봅시다. 자, 세방. 세방은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는 기업인데 세방전지하고 어쨌든 세방 13,700원의 비중이 5%시네요. 13,700원이면 꽤나 높으신데 자, 세방이라는 회사 13,700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요 보면 최근에 이제 그 12월 30일일 겁니다. 아마 2,900포인트 아래로 확 깨고 내려갔던 그 시점일 텐데 그때 이제 10,000원 부근까지 이제 좀 밀렸다가 지금 반등 딱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보면 실적이 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뭐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4분기 실적 나오면 뭐 전년도 2022년도보다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오지 싶고요. 저평가된 기업 분명히 맞는데 이게 이제 세방이 아마 세방전지를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세방전지. 그래서 이게 지주사격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이
저대로 우리가 반영을 해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세방전지 실적보다 지금 연결로 보는데도 실적이 많이 깎였다라는 부분 생각하면 다른 데서 이제 적자가 또 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나 봅니다. 어쨌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자본, 그 다음에 기업들 생각했을 때 시총 2,200억은 저는 좀 많이 그래도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최소 우리가 이제 청산 가치를 이야기할 때 PBR이 1이 이제 주가와 청산 가치가 만나는 지점인데 지금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PBR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시장이 빠져가지고 크게 밀린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았던 10,000원대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해야 되는 기업이지 손절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요거 지금 요 추세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안 좋은데 지켜줬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반등이 위로 이렇게 좀 잡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1,2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비중 5%시니까 밀리면 5% 더 사버리세요. 그래서 요 전저점 구간 있죠. 쌍바닥 찍으러 내려온다든가 11,000원이나 요 정도 내려오게 되면 한 비중 5%나 10% 정도 더 사셔가지고 조금 길게 보셔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끌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상담 도와드렸고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상담 도와드렸고 또 못 봐드린 분들도 많아요. 오늘 또 화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월화만 방송을 하는데 궁금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빠지고 좀 마음이 다급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 마음이 다급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 상담하는데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해서 좀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종목을 그만큼 또 최대한 상세하게 봐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톡방 들어오셔도 여러분들 그렇게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QR코드 이렇게 찍으시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셨던 종목들, 이야기 못 물어봤던 종목들 이렇게 또 문의를 주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다음 코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도놀이 포트 시간인데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짧게 뭘 이제 공략을 하고 오늘 나오려고 했던 어저께 이제 편입한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기존 전략대로 이제 신고가 흐름에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들이 며칠 강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 노려가지고 반등의 시세를 짧게 5에서 한 10% 정도 노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죠. 저점까지 딱 밀려주고 분할 매수하신 분들 수익권도 들어갔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시장이 오후장에 완전 무너지면서 종목이 밀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나라 M&D 이제 손절은 세팅을 해뒀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짧게 먹으려고 하는데 손절폭을 너무 길게 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크게 수익을 노리는 종목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내한다라고 해서 20% 먹을 종목 20% 손절 잡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나라 M&D가 이제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은 부분들 생각해서 짧은 전략으로 갔던 부분이고,
손절을 13,500원 아침에 제시해 드렸는데 이탈하면서 뭐 노란톡방에서도 다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일단 추세적인 관점,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이 흐름은 아직 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기간도 임박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나 방송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노란톡방에도 안 들어와 계시고 그래갖고 손절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13,000원 이탈하면 정리한다라고 꼭 생각을 해두세요. 급등주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대장주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인테크가 대장인데 나인테크가 단기 과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적인 관점, 단기 급등하고 있는 이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짧게 전략을 좀 구사를 해놓은 거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이라든지 종목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되고요. 또 도너리 포트에 그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또 편입을 시킬 거니까 손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더 큰 손실을 또 줄이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손절이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고요. 방송에서 뭐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손절하세요, 뭐 손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손절 해야 될 때는 이제 손절 신호를 드리니까 그냥 여러분들 매수가 분할 매수하라면 분할 매수 비중 지키시고 손절 지키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손절한 거는 송구합니다. 자, 오늘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예요. DSC 인베스트먼트.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오늘장 키워드 얘기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리튬 인산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SM랩이라는 기업이 리튬 인산철의 이 밀도 농도를 갖다 높일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요게 2차 전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SB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갭 떴다가 밀렸고요. 뭐 DSC 인베스트먼트랑 비슷하게 밀렸어요. 그런데 제가 두 종목 중에 왜 DSC 인베스트먼트에 인베스트먼트를 가져왔냐면, SB 인베스트먼트도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조정도 많이 받았고 반등도 나오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DSC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SB 인베스트먼트의 주가 흐름이 나빠서 이 종목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SB 인베스트먼트는 많이 조정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로 보고 올라오는 것도 크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올라올 때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 보시면 여기 이 많은 구간들이 다 매물이잖아요. 이거 다 두드려 맞으면서 올라와야 돼요.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 본전 심리 매도가 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DSC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앞에 저항 매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이 올라오게 되면 매도 심리 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폭이 조금만 더 올려버리면 신고가예요. 결국 본전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그 폭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오히려 좀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려오던 흐름이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SB 인베스트먼트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차트적인 부분이 DSC 인베스트먼트를 픽하는데 좀 작용했다 보시면 되고요. 창투사입니다. 창업투자. 그래서 벤처기업들 투자 많이 해요. 그래서 SM랩 초창기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한 2차 정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분 9.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M랩의 지분을 9.5%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이 된 거고요. 마켓컬리 상장 이슈도 아직 남아있죠. 마켓컬리에도 투자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매수가는 시가 이하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장이 안 좋아서 시장
시가 하락 출발한다면 더 좋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뭐 한 5,5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저점을 잡아줬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요 구간 일단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뭐 작년 9월부터 저점을 잡아줬던 뭐 요 트렌드 하단까지도 뭐 맥스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5,500원 정도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손절가 수정해서 조금 더 봅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굉장히 좋은데 그에 비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밀리는 거라면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갭 떠서 음봉으로 쫙 밀렸습니다. 시간 내에서 올랐었기 때문에 며칠 조정받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추세는 상승 추세. 거기에다가 재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뭐 이 2차 전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면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고 내일 시가부터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내일 아침에 또 제가 노란톡방에서 뭐 가격적인 부분, 동시효과, 시가 출발하는 걸 보고 얼마 정도에서부터 공략을 해봅시다라고 또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2820이 이제 깨지지 않나를 봐야 되는 굉장히 그런 시점이고요.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뭐 쌍바닥 찍었다라고 보고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점인 3,000포인트대를 돌파를 해줘야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전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고 하방 압력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선물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나스닥 선물 한 2% 정도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매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화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라면 뭐 또 급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보이고 있는 상황은 뭐 굉장히 안 좋다. 그러나 일단 우리나라가 선반영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전저점 구간 지키고 반등 나오나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뭐 시장 얘기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또 다음 시간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뒷자리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문자가 갈 테니까요.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어려운 시장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장인데 한 주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 꼭 살아남으시고요. 뭐 좋은 결과는 아니더라도 손실 최소화하시는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